들어가도록 할게요. 가축. 자, 이 과목 가축을 해드릴 텐데 전체적인 이번 시간은 이제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가축에서 이제 보험 대상, 이제 보험 목적물이라고 돼요. 목적물 있는데 첫 번째 소는 한우와 유구와 젖소가 있어요. 젖소. 한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거 국내 소. 요걸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거 뭔가 소라고 그래. 한우라고 그래. 한우. 그 다음에 젖소, 우유 생산하는 거, 우유 생산하는 거. 젖소 이제 암컷이죠. 그 다음에 유구는 젖소 중에서 고기를 생산을 목적으로 기르는 거예요. 고기를 생산을 목적으로 기르는 건. 젖소 수컷이나 젖소 수컷. 그 다음에 뭐 송아지를 생산하지 않는 유구 있잖아요. 젖소 중에서. 요거를 갖다 유구라고 그래요. 유구. 그러니까 유구는 젖소 중에서 우유 생산을 목적으로 기르지 않는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기르는 걸 유구라고 해요. 젖소 수컷 같은 것을 유구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돼지가 있어요. 돼지가 있는데 돼지에는 이렇게 그냥 종모돈, 종빈돈, 비육돈, 그 다음에 육성돈. 여기는 후보돈 포함한다고 하거든요. 후보돈. 육성돈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돈 있어요. 자돈. 종목. 여러분들이 종자가 들어가면은 씨바들 이거는 시숫돼지요. 시숫돼지. 비님은 시암돼지. 씨 받으려고 키우는 거, 고기가 목적이 아니고 씨 받으려고 키우는 거 갖다가 종모돈, 종빈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가 모자가 붙으면은 이건 숫돼지. 빈이 붙으면은 암돼지고. 그래서 종모돈, 종빈돈 있어요. 이건 씨 받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이건 새끼 날려고, 종자 받으려고 키우는 것들을 갖다가 종모돈은 씨 숫돼지, 종빈돈은 씨 암돼지거든요. 비육돈은 이제 여기서 자돈부터 해서 새끼가 나오는 거, 새끼돼지를 자돈이라고 그래. 자돈 중에서 좀 더 한 30kg 미만을 자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육성돈은 이제 막 성장 단계에 있는 성장 단계에 있어서 한 5, 60kg, 70kg 정도 되는 걸 갖다가 육성돈이라고 그래. 육성돈. 여기 후보돈이라는 게 뭐냐면 향후로 씨 받으려고 씨 받으려고 키우는 여기 육성돈에서 향후로 종모돈이나 종빈돈으로 그 키울 소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다 하는 것을 갖다가 후보돈이라고 하거든요. 후보돈. 육성 단계에 있는 돼지 중에서 향후로 종모돈이나 종빈돈으로 키울 것들 이걸 후보돈이라고 하거든요. 후보돈 포함해서 이걸 갖다가 육성돈이라고 한다. 육성 성장 단계에 있는 단계. 비육돈 이거는 판매 단계에 있는 돼지거든요. 완전히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판매 단계에 있는 거 이걸 다 비육돈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끼를 낳으면 이거 자돈이라고 그래. 자돈. 물론 이유자돈, 포유자도 있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긴 하고 자돈이 좀 성장을 하면 육성돈이 돼. 육성돈에는 여기 있는 후보돈, 여기서 육성돈 중에서 후보돈을 이제 골라내는 거예요. 이거는 종모돈이나 종빈돈을 쓸 거. 이것들. 그리고 이제 육성돈에서 이게 조금 비육돈. 요거는 판매 단계, 이제 함으로 팔아야 돼. 판매 단계에 있는 단계를 갖다가 한 110kg 정도,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비육돈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판매 단계에 있는 돼지거든요. 이거 종모돈, 종빈돈. 요거는, 여기는 씨 받으려고 키우는 돼지. 요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가금. 세 번째 가금이 있는데, 가금에는 닭, 그 다음에 닭꽝, 메추리가 있고, 타조, 오리, 그 다음에 거의,
메타오, 관상조, 칠면조, 요렇게 있거든요. 요렇게 있거든요. 이게. 가금은 쉽게 해서 털 달린 동물, 털 달린 가축이라고, 털 달린 가축. 털 달린 거. 털 달리하고 알 낳는 거, 알 낳는 거. 털 달리고 알 낳는 걸 갖다가 가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가금에는 뭐가 있냐? 닭하고 꽁하고 메추리하고 타조하고 오리하고 거위하고 관상조하고 칠면조가 있다. 요렇게 그래서 앞자 하나 따가지고 닭, 꽁, 매, 타, 오, 거, 관, 칠 요렇게 앞자 따서 하나 내보세요. 가금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말, 네 번째 말이 있거든요. 말에는 종마 요것도 씨 받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종모마가 있고 종빈마가 있어요. 종모마, 종빈마가 있고 경주마가 있고 육성마 포함해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일반마 있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종마는 씨 받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종모마는 씨 순말이에요. 씨 순말이고 여기는 씨 암말이에요. 암말. 여기 좀 빈자 들어가면 경주. 우리가 경주하는데 그 우리가 마사이 같은 거 쓰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경주마. 이게 육성마는 향으로 경주마를 쓸 거 포함하는 것을 갖다가 육성마라고 그러거든요. 육성마도 포함한다는 경주마에. 그 다음에 일반마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타 가축 있어요.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요렇게 있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요것도 사양불토오 요렇게 오세요. 사양불토 요렇게. 그래서 이제 보험대상 목전에 뭐만 있냐? 소, 돼지, 가금 중에서는 이제 가금 종류를 쭉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가금 암기를 하시고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가축 있다. 기타 가축은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이런 것들이 보험 목적의 대상인데 이런 것들이 보험에 가입한다는 거예요. 가입한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축종이라고 불러요. 축종은 가축 종류를 말해요. 가축 종류. 자, 요렇게 있어요. 이거 나중에 1과목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메모 하시려면 하시고 나중에 1과목 교재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니까 요런 거 보험은 요런 것들이 가입한다. 요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은 가축 취급기관이 농작물 제외보면 NH 농협 한 군데에서 했는데 가축은 NH 농협 송부 외 4곳에서 해요. 4곳 총 5곳에서 취급해요. 5곳에서 취급. 기관이 뭐 NH 농협 말고도 뭐 KB손보나 뭐 이렇게 현대해상 뭐 KB손보나 현대해상 하나손보 뭐 이런 것들 해갖고 5군데에서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지 않다.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축 포상하는 손해는 우리가 자연재해하고 화재하고 질병을 보장해요. 질병으로 폐사라고 하거든요. 폐사나 긴급도축 시 보상을 하거든요. 보상. 이제 축종에 따라서 이거 다 보상하는 거 있고 보상하지 않는 거 있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상을 해요. 그래서 조수에는 빠졌죠. 농작물에 비해서 조수에 필요 없죠. 뭐 새나 짐승 같은 걸로 하는 건데 그걸로 피해 볼 일이 없으니까 가축이니까. 그 다음에 대신 질병이 들어간다는 거. 그 폐사는 이런 것들로 이제 소나 뭐 돼지나 이런 것들 죽는 거 죽어버린 걸 폐사라고 그래요. 폐사. 긴급 도축이라는 거 뭐냐면 긴급하게 도축장에 가서 도축해야 되는 거. 죽지는 않았는데 이건 더 이상 생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가서 소를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고기를 생산 목적으로 하는 걸 갖다 긴급 도축이라고 그러거든요. 긴급 도축.
자, 이렇게 이 축종에 따라서 이게 자연재해 다 부상하는 거 있고, 나머지 몇 개만 이 중에서 주로 태풍, 화재, 풍재, 설해, 지진 이런 것들만 주로 보장을 하는데, 그거 축종들이니까 나중에 요거에 대해서 좀 상세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질병을 보장하는 것은, 질병을 보라는 것은 소하고 말하고 사슴, 양 요런 것들, 사슴, 양은 좀 특약으로 보장을 하거든요. 특약으로 요렇게 요거는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으로 이렇게 보상을 하거든요. 질병 요렇게. 그 다음에 돼지 특약으로 뭐 몇 개 특약으로 보장해요. 질병 보장 3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약으로 보장한다. 돼지 질병. 이거 나중에 질병 보장하는 거 특약 3개 있거든. 뭐 노타바이러스, 뭐 그 돼지 유행병, 선설병, 뭐 그런 거죠. TG, PD, 노타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그 보상을 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좀 공부하도록 할게요. 돼지. 그 다음에 뿔벌도 특약으로 질병 2개, 구저병하고 낭충부마 부패병이라는 거 있는데 그 2개 일부분 보장하거든요. 요런 품목만 질병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질병을 다 보장하는 덩치가 큰 것들 있죠. 소, 말, 사슴, 양. 요것들은 체격이 큰 것들 있잖아요. 체격이 큰 것들은 질병으로 보장을 한다요. 질병으로 보장을 해요. 법정 전염병은 보장을 안 해요. 요거는 국가가 다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법정 전염병은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돼지 중에서는 특약으로 일부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는 거고, 꿀벌만 특약으로 일부 질병에 대해서 이것도 일부 특약으로 일부 질병을 갖다가 보상을 해요. 이런 걸로 폐사할 때 보상한다는 거. 자, 요 정도 알고 보상하는 손해는 나중에 조금 자세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에 있는데. 지금 뭐 개요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으세요. 이거 다 이제 앞으로 반복하면서 다 해줄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가축에서 평가하는 거. 가축 평가 방식. 가축도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금 하려면 보험금 해달라면. 이런 것들은 가축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우리가 물건 평가들, 건물이나 물건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건물이나 물건 평가와 동일하게 평가해요. 동일하게. 뭐 소 같으면 이런 거 덩치가 하나 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쉽게 얘기해서 뭐 그 건물 조그마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축은 건물 평가하듯이 평가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게 첫째 보험가액이라는 걸 알아요. 보험가액.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에 가입할 때 금액이요. 보험가액은 뭐냐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가액. 자,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그 당시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험가액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건물도 보험가액 있죠. 우리가 해가림 시설에서 보험가액 같은 거 평가했잖아요. 그러듯이 이 가축은 보험가액을 평가를 해야 돼요. 보험가액.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때와 곳에서 그 당시의 가액을 평가를 하거든요. 보험가액.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보험가액을 평가를 하는 축중 있잖아요. 축중은 자, 소하고 돼지하고 닭하고 오리만 평가해요. 오리. 소하고 돼지하고 닭하고 오리만 평가를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렇게 평가하고, 그러면 나머지 품목들은 뭐 이것들만 보험가액을 평가를 하거든요. 보험가액을 평가하고, 그 외 축종은 뭐 다 어떻게 하냐. 다 나머지
말이나 이런 것들 다 어디가 저기 뭐 나머지 가금들 뭐 칠면조라 이런 것들 사슴이나 양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냐? 협정보험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그래. 이것도 협정보험가액. 협정보험가액. 요거 쉽게 하면 이거 기평가보험이에요. 기평가보험. 우리가 인삼 해가름 시선에서 기평가보험 배웠잖아요. 그것이 가입 당시에 결정을 해버려요. 나머지는 이거 한 마리당 얼마 주겠다 하고 나면은 요렇게 평가를 해버리거든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보험가액 평가하는 것은 요런 거 축종 소, 돼지, 닭, 오리만 평가를 한다.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닭 종류에도 닭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종개가 있고 산란개가 있고 종개가 있고 산란개가 육개가 있고 토종닭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종개는 종자가 붙으면 다 씨받으려고 키우는 닭이에요. 씨받으려고 키우는 거. 그리고 종자가 붙은 것은 전부 다 협정보험가액으로 해요. 협정보험가액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산란개는 달걀 있잖아요. 달걀이라고 그러죠. 계란 생산하는 거, 계란 낳는 거, 계란 생산하는 닭을 갖다가 산란개라고 그래요. 육개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통닭 만드는 닭 이런 것들을 갖다 육개라고 하거든요. 육개. 우리가 먹는 닭, 토종닭은 국내 닭을 갖다 토종닭이라고 토종닭.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 보험가액 평가하는 거 소 알아야 됐고 그 다음에 돼지 평가하는 거 알아야 하고 닭 중에서 산란개 있잖아요. 산란개. 요 주로 보험가액 평가하는 거 요 세 가지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소고 돼지고 산란개. 요런 것들이 출제 가능성이 좀 높은 거거든요. 높은 거. 자, 요렇게 알면 돼요. 요렇게. 소하고 돼지하고 산란개. 보험가액 평가에서 그 보험금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중요해요. 요게.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험가액을 평가를 한다. 나머지는 다 협정보험가액이다. 협정보험가액은 가입할 때에 얼마 줄게. 요거 다 결정을 해버린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가액 이제 아까 말씀드렸어요. 평가하는 거 소하고 돼지하고 닭하고 자 오리 요렇게 평가한다. 닭 중에서 산란개 좀 잘 알으라고 했어요. 산란개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요렇게 평가하는데 이 소는 한 마리예요. 한 마리당 평가해요. 한 마리당 평가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요. 한 마리 평가해가지고. 근데 닭하고 돼지하고 오리는 한 마리씩 평가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전체적으로 다 평가를 해요.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소가 이렇게 소다고 봐요. 이렇게 소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 그림이 이상한데 이렇게 자우지간 한 축사에 소가 이렇게 쭉쭉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있고, 요렇게 멤버, 하나, 둘, 셋, 소가 있다. 그러면 이거 한 마리 다 보험가에 평가해갖고 손해액을 이렇게 지급을 하거든요. 한 마리씩. 근데 돼지하고 닭하고 오리는 한 마리 평가를 안 해요. 요렇게 만약에 돼지가 보험 가입이 이렇게 쭉쭉 이렇게 가입했어요. 이렇게 다 가입을 했으면은 돼지가 이렇게 쭉쭉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보험 가입할 때도 이거 전부 다 가입을 해야 돼요. 그게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근데 요때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사고 발생하면은 여기에서 뭐 이렇게 피해를 입은 거 안 입은 거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피해 입은 거 안 입은 거 상관없이 전부 다 평가를 해요. 전부 평가를 해서 전부 평가를 해갖고 보험가액을 산정해요. 이거 전체 보험가액을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손해액 산정할 때는 이 손해액은 어떻게 하냐? 이거 손해가 발생한 것만 사전해요. 요거 둘 셋 손해가 발생한 것들 있잖아요. 손해 발생한 거.
발생한 가축, 손해가 발생한 돼지 보험가액에서 그 다음에 목적물 처분액이라고 그래요. 처분액 요렇게 하거든요. 요렇게 해서 손해 결정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은 이 손해액에다가 손해액은 보험금인데 손해액에다가 비례보상을 해요. 비례보상. 보험 가액분의 보험 가입금액.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소는 일단 내가 소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돼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돼지. 이게 돼지라고 하면은 보험에 이거 다 가입을 해야 돼요. 전부 다 가입해야 돼요. 가입했을 때 보험 가입 금액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고 시점은 나중에 지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사고 나니까 보험 가입할 때하고 사고 날 때하고 종류가 다를 수가 있어요. 보험 가입할 수가 있었는데 판매를 해버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새끼가 난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 상관없이 보험 가입 시점에 있었던 돼지 다 평가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잡고 그 다음에 사고 시점에 존재하는 돼지들 싹 평가해가지고 보험 가액을 전체를 산정을 해요. 전체를 한정.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저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적으면 비례보상을 해주거든요. 이게 비례보상. 이거는 전체예요. 이거는 전체. 이것도 전체고. 근데 이 손해액 산정할 때는 이 전체 다 할 필요 없겠죠. 여기서 요거 손해가 발생한 돼지의 보험가액에서 이 목적물 처분액이라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돼지가 죽었는데 이거 가치가 있어서 시장에다 팔아가고 돈을 얼마 정도 회수를 했으면 그거 빼준다는 거예요. 빼주고 손해액을 결정을 하고 보험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손해액에서 비례보상해갖고 보험금을 계산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자기 부담금 빼가지고 최종 지급보험을 결정을 하거든요. 이렇게. 물론 이제 추가 비용도 다 지급을 해요. 지급을 하는데, 자, 요렇게 한다는 건, 소나, 소 빼고 돼지, 다, 우리는 요렇게 평가를 해요. 요렇게. 전체 다 평가를 해요. 자기가 보험 가입한 거 내용들 전체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다 평가를 하거든요.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소 있잖아요. 소는 개별로 평가해요. 개별. 요거 한 마리가 이거 내가 소도 내가 기르고 있는 것들 다 가입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발생을 하면은 이 한 마리 평가해요. 요거 개별로 이거 보험가입금액이 다 있거든요. 이거 보험가입금액. 그 다음에 요거 사고 시점에 보험가액. 요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 다음에 손해액은 이거 이 보험가액에서 마이너스 이것도 목적물 처분액. 처분액 있으면 이렇게 처분액 빼주거든요. 이렇게 빼주거든요. 한 마리. 그 다음에 보험금은 비례보상을 해요. 이것도 비례보상. 보험금은 손해액에다가 플러스 보험가액분의 보험 가입금액. 이렇게. 여기다 이제 자기 부담금 빼줘갖고 최종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는 개별로 평가한다. 한 마리. 요렇게 평가하는 거고, 나머지 돼지, 닭, 우리는 전체 다 평가를 한다. 이렇게 해갖고 전체 다 가입한 거에서 그건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입과 적으면 나중에 비례보상한다. 실제로 보상하는 것은 손해가 발생한 거 있잖아요. 손해가 발생한 것만 보상하면 될 거 아니에요. 대충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비례보상 하려고 그래요. 비례보상 하려고 보험가액을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축은 보면 해가림 시설이나 이런 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평가하는데. 물건처럼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물건처럼. 근데 소 같은 거는 덩치가 있으니까 이건 한 마리 평가를 하는데
돼지나 닭, 오리니까 한 마리 한 마리 평가를 못 하거든요. 아니, 물론 한 마리 한 마리 다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전체 손해를 발생 안 한 것도 전체 다 평가를 해서 보험가액을 먼저 잡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손해 난 것만 대상으로 해서 보험가액에서 목적물 처분액 있잖아요. 이거 빼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요건 덩치가 크니까 한 마리 한 마리 손은 평가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협정보험가액으로 평가한다. 정해져 있다. 나중에 저 보험 가입할 때 죽으면 얼마 줄게. 이런 게 정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개략적인 걸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개략적인 것만 지금 좀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개요만 잡으라고. 그래서 가축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 학습해야 될 내용. 가축에서 학습을 해야 될 게 첫째, 보상하는 손해를 공부를 해야 돼요. 둘째, 보상하지 않는 손해. 손해를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험가액 산정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보험가액. 주로 소하고 돼지하고 산란계 있잖아요. 산란계. 보험가액 평가하는 거 공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손해. 자, 손해 결정해서 보험금 지급하는 거.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축사에 대해서 보험금이라는 것들 공부를 해야 되고, 축사 보험금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험 사기 등 뭐 일반적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가축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보상하는 손해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있잖아요.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그 다음에 보험가에도 지금까지는 소만 나왔는데, 그 손해평가사들이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게 소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소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소가 한 더 번 나와가지고 돼지나 산란계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 소리 하지 말고. 손해 결정하고 보험금 계산하는 거, 요렇게 보험가액 산정해가지고 보험금 계산하는 거, 요것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축사도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축사도 6회 때 한번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보험 사기, 소에서도 보험 사기가 자주 일어나요.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보험 사기, 그 지급 심사 쪽에서 지급사에서 보험 사기나 이런 면책 사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출제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뭘 공부를 해야 되냐? 자, 이런 것들을 쭉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자, 주로 이 과목에서 이제 이런 게 보통 한 15에서 20점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가축 나오면 여러분들 가축 맞춰야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공부하면은 싹 추려가지고 공부하면은 그렇게 양 많지 않으니까 쭉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가액 평가에서 보험금 지급하는 거 알아야 되고, 축사도 평가하는 거 좀 알아놓고, 그 다음에 보험 사기 등 일반적인 거 좀 알아놓고, 이런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1과목에서는 이게 주로 2과목이죠. 2과목이고, 1과목은 공부해야 할 게, 이게 1과목에도 이제 보상하는 손해가 또 나와요. 보상하는 손해가 1과목에도 좀 많이 겹쳐요. 1과목이고. 그 다음에 보험의 목적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알아오고, 1과목에서 특약 같은 거, 특약 뭐 있고, 보상하는 손해가 뭔가. 그래서 1과목에는 주로 공부해야 될 게 보상하는 손해하고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번 9회 때 보면은 2과목에서는
이게 보상하지 않는 손해하고 보험금 계산하는 거하고 응용해서 엮었어요, 같이. 요런 사례 주고 이걸 보상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보험금 계산하라 이런 것이 나왔고, 일가목도 가축에서 다 응용했어요, 응용. 이렇게 하는데 보험금 지급하는 거. 그래서 1과목하고 2과목 거의 이게 같이 겹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저는 2과목 먼저 해드리고 1과목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전반적으로 가축에서 공부해야 될 것들에서 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는 거 알고 향후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상하는 손해도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